요즘 색감이 예쁜 젤리 카시오페아랍니다. 얼굴이 너무 예쁘죠. 근데 연석 보시면 요 아랫입장들이 물렀어요. 창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입장이 물르기 시작하면 줄기가 같이 물러지는 거죠. 요 물음병을 창다육이는 피할 수 없는 아주 고약한 아이거든요. 연석이 입장이 여기까지는 살아 있거든요. 근데 이 아랫잎은 이렇게 물렀답니다. 이 아랫잎장이 물르면은 줄기까지 같이 물러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줄기가 썩어 들어가죠, 그죠? 요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여 있어서 줄기에 물음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 물음병이 오면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요 물른 부분을 잘라내거나 이렇게 입장을 요 아이는 생장점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입장에 생장점이 살아 있어서 요 생장점이 살아 있는 아이들을 떼어내서 이렇게 살아 있는 부분만 떼어내서 잇꽂이를 하든가 요 썩은 줄기의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요 썩은 부분을 아주 깨끗하게 도려내야 된답니다. 완전히 다 잘라내야 돼요. 아깝다고 많이 썩은 부분을 남겨내면 안 되거든요. 물러진 부분을 완전히 다 도려냈어요. 가운데 뭐 생장점도 도려내서 요 부분이 썩은 부분이 이제 완전히 말라서 상처가 아물면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잇꽂이를 하든가 이렇게 완전히 도려낸 다음에 말려서 심는 수밖에 없답니다. 굉장히 흉측하지나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수 방법을 좀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상면에 직접 입에 물이 닿지 않도록 관수를 해 주시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심으실 때 좀 창다육이 크기하고 화분 크기하고 맞춰서 심으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물음병 오면 솔직히 속상하거든요. 얼큰이들 완전히 대품 만들어 놓고 줄기 썩음이 오면은 멘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다육이들의 관수는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정원서 다육이 모습입니다. 오늘은 원래 카이저라고 하는 신품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농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젤리 카시오페아가 물음병이 와가지고 가운데가 물렀어요. 물음병은 오히려 겨울에도 온답니다. 물음병이 뭐 곰팡이균이 뭐 저거 해서 겨울에는 없는 것 같지만 겨울에도 물음병이 오거든요. 관수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창다육이들은 요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은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 안 되거든요.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 안 돼서 이 창다육이들을 심을 때 화분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분 창다육이를 심을 때 화분 사이즈에 대해서, 화분 크기에 대해서, 화분 크기랑 창다육이 크기랑 뭐 좀 잘 맞춰 심어서 관수 방법을 좀 잘 택해서 물음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다육이들의 물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분갈이 할 때 화분의 크기, 뭐 이런 뭐 자질구레 하지만 그래도 머슴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이 원종 마리아예요. 굉장한 포스를 가지고 있죠, 그죠? 아주 색감도 예쁘고 아주 깔끔한 모습의 연석이 원종 마리아랍니다. 로제트가 엄청 촘촘하죠. 연석은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깔끔하죠? 한참 요즘 성장기라서 색은 그래도 발톱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포스는 여전히 에보니다운 멋스러움이 있답니다. 연석 보시면 같은 사이즈의 화분이죠. 어느 것이 잘 심었는지 뭐 척 보면 아시겠나요? 요 정도 사이즈의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도록 창다육이들은 분갈이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요 정도 크기 되면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물을 상면에 관수하면은 로제트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면에 관수를 하면은 로제트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조금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 정도의 여유 공간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요 창다육이에 물 주는 방법은 저면 관수를 뭐 많이들 권장하시는데, 저면 관수는 성장기 봄하고 가을에는 상관없어요. 요 아이가 물도 많이 필요하고 봄 가을에는 뭐 따뜻하지나요. 환기도 잘 시킬 수 있고, 그래서 화분을 빨리 말릴 수 있어서 요 아이도 물이 필요하고 화분을 빨리 말릴 수 있어서 뭐 저면 관수를 하면은 요 아이 통째로 이 화분 자체가 다 젖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저면 관수를 해 주셔도 되는데, 겨울이요, 특히 겨울 또 여름에는 저면 관수를 하면은 이 화분이 다 젖어 있어서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면 관수를 권하거든요. 상면 관수를 권하는데, 상면 관수를 요 입장이 안 닿도록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화분 사이즈 요 공간에다가 물을 돌려서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는 게 좋답니다. 그러면 화분 사이즈의 공간이 요 정도는 있어야 물을 돌려서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을 돌려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로제트에 물이 고이지 않게 줄 수 있답니다. 이 아이는 화분에다가 어떻게 요 돌려서 물 주기가 상면 관수를 할 때 물 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뻑뻑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한 치수나 두 치수 더 큰 사이즈의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얼굴 엄청 이쁘죠? 이 아이가 원종 마리아랍니다. 그래서 화분이 이렇게 입장이 화분을 넘쳐나면은 분갈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관수해 주기가 엄청 편하답니다. 요즘 완전 멋쟁이죠? 일렉트라예요. 일렉트라인데 이제 거의 같은, 얼굴은 같은 사이즈잖아요. 그죠? 얼굴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화분의 크기가 다르죠? 연속은 이 입장이 거의 화분에 맞닿아져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은 관수해 주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여기에다 물을 돌려서 주시는 게 좋은데, 겨울하고 한여름에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 줄기 썩음이 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화분이 너무 작은 거죠. 그죠? 최소한 요 정도의 공간은 가져야 물을 상면 관수를 해줄 수 있답니다. 될 수 있으면 상면 관수를 할 때 위에다가 흠뻑 뿌려서 요 아이의 입장과 입장, 로제트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집에서는 요 창다육이들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상면으로 관수해 주는데 물을 돌려서 주시는 게 좋답니다. 여기 공간에다, 화분 공간에다가. 요 아이가 슈퍼클론이에요. 입장 보세요. 이 입장, 저 엄지손톱이 입장이 엄청 크죠. 요런 게 진짜 환엽성 에보니거든요. 연석이 에보니 슈퍼클론인데, 연석은 입장이 거의 화분에서 튀어나가려고 그러죠. 그죠? 요 정도 되면 분갈이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 입장이 요 화분의 바깥으로 나가면은 분갈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는 뭐 요 주변에 돌려서 물을 줄 수 있지만, 올해가 자라고 나면은 아마 입장 끝이 요 화분을 벗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분갈이를 꼭 해 주셔야 된답니다. 요 정도의 텀은 있어야죠. 그죠? 요 정도의 텀 되면 물 조리개로 주셔도 요 바깥으로만,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서 주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수를 해 주는 게 좋답니다. 요 두 녀석은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이거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녀석들은 라인의 색감이 아주 요즘 뭐 중국에서 블랙킹 같이럼 두텁게는 지지 않아도 이 입장의 형태, 로제트가 아주 멋지거든요. 이렇게 단함이 보이는 슈퍼클론이라, 연속도 품종은 굉장히 우수한 품종 중에 하나랍니다.
확연히 구분되죠. 이 아이는 원종 마리아, 이 아이는 원종 슈퍼클론이에요. 이렇게 입장이 화분에서 튀어나가면 화분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정도 텀이 되면은 분갈이를 해서 한 치수 넓은 데로 가가지고 분갈이를 해서 여유 공간을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가 맞는 거죠. 이 아이는 뭐 주변에 돌려서 상면 관수를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을 줄 수 있어서 화분의 크기가 이렇게 창 다육이가 폭 당기도록 심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요 정도 되게 심어 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이 아이가 연꽃 마리아예요. 이렇게 입장에서 좀 자기 입장만큼 여유 공간이 있어서 상면으로 관수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이씨 심어 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요 정도 분갈이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는 뭐 올 한 해는 잘 자라겠죠. 그죠? 근데 조금 좁은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분갈이를 2번씩이나 해줘야 되니까 이왕 옮기실 때 요 공간이 폭 공간이 입장만큼 좀 넓은 곳으로 심어 주시는 게 좋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넓게 심으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빡빡하게 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가 봐요. 저도 창다육이들이 많이 물러서 윤석처럼 실패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 상면관수 하거든요. 상면관수해서 건강한 아이들만 끌고 간 데는 그냥 생각으로 키우지만은 줄기에 무름병이 오면은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겨울이나 요즘같이럼 쌀쌀한 날씨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요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 고인 데다가 햇볕을 받으면 뜨겁지나요. 그래서 디는 현상도 많고 디면은 물러져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상면 관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입장에 물이 안 닿도록 저면 관수 해주는 게 뭐 한 방법이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상면 관수를 하되 입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만 돌려서 물을 주시는 게 딱 좋은 방법이랍니다. 어렵죠. 그래도 창다육이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관수하는 방법이거든요. 관수를 해서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 무름병이 올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창다육이의 무름병 영원한 숙제예요. 머슴한테는. 그렇다고 연석들을 다 저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농장의 규모가 아직 안 돼서 시설이 안 돼서 저는 상면 관수를 해주거든요. 상면 관수를 일일이 입장에 물이 안 닿도록 이 많은 아이들을 줄 수가 없어서 저는 상면 관수를 한답니다. 상면 관수를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름병이거든요. 더군다나 한여름에는 물을 준 다음에 직접 햇볕을 쬐면은 또 입장이 디어요. 돋보기, 물방울이 돋보기 현상을 일으켜서 입장이 디면은 물러진 자리에서 또 무름병이 오고 입이 물르면 줄기에 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수는 창다육이 관수는 철저하게 상면 관수를 하되 입장에 물이 닿지 않도록 뿌려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분을 조금 크게 넉넉히 심는 편이 좋아요. 예전에는 아주 빡빡하게 심어서 마디게 키웠지만은 뭐 그렇게 키워서 잘 자라고 예쁘면 괜찮은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름병이거든요. 그래서 상면 관수는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 요즘 뭐 많이들 권하시는 게 저면 관수인데 저면 관수는 또 겨울하고 한여름하고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봄 가을에는 저면 관수를 해도 아주 물이 파운이 잘 안 마르는 겨울하고 한여름에 고온 다습일 때는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창 다육이들은 관수하는 방법도 또 중요한 창 다육이를 키우는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뭐 물 막 뿌려도 잘 자라는 아이가 요 코데로이 레드 엣지 립스틱이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이 좀 넓잖아요. 이런 녀석들은 뭐 요 공간에다 물을 뿌려줘도 듬뿍 뿌려줄 수 있으니까 연속 얼굴에는 물이 고이지 않겠죠.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이 로제트가 대개가 다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촘촘한데 특히 원종 에보니, 원종 마리아 이런 쪽 아이들 중에서 빨갛게 색감 있는 아이들이요. 일렉트라 모양으로 붉은 계열의 아이들이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이면 많이 녹아내린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일렉트라 요즘 대단하거든요. 색감도 대단하고 포스도 대단해요. 멋진 자태의 아가보이데스 일렉트라랍니다. 이 일렉트라는 또 루빈하고는 틀리게 아주 입장이 거칠게 거친 붓으로 쓱쓱 문질러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쁜 자태의 연속이 일렉트라랍니다. 이런 이쁜 놈 물음병 와가지고 빠이빠이 하면 속이 많이 쓰리답니다. 속 시리지 않게 관수를 좀 조심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